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부동산 매수 포지션이 달라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무주택자의 아파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급락기나 후퇴기에는 매수하시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침체기에도 하락장의 후반기에도 매수하시지 말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매수할 타이밍은 단 한 번 회복기 뿐이다. 상승장 초반 그때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등기, 확장기에는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집을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1주택자 여러분은 어떻죠? 급락기 또는 후퇴기에는 역시나 매수하시 마실 것을 권해드렸고요. 하락장의 후반기인 침체기 때 매수를 고려하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복기가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매수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급등기에는 역시나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가지셔라. 단 똘똘한 한 채이거나 또는 대출이 없거나 아주 적게 끼신 분은 1주택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 물론 사정상 또는 나는 가족과 내 소유로 된 집에서 꼭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버틸 수만 있다면 하락장을 버텨나갈 힘만 있으시다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거죠. 집은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발 편히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 그죠?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가격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업하면서 자영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7, 8년 모으고 10년, 11년 집 모으면 그래도 집을 살 정도의 가격, 그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고 누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 세대들도 역시나 그렇게 집을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어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정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러한 바로 마음은 우리 공동체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서로 상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아파트를, 집을 부의 수단으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투자자고 이왕이면 내가 가진 아파트가 내가 가진 상가나 꼬마 빌딩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 인간의 본성이고 자본주의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파트를 갖는 순간, 소유하는 순간 가격 상승을 원하고요. 낮은 기왕이면 세금은 낮게 걷어갔으면 좋겠고 또한 상승기 때는 내 집이 내 부동산이 남들 것보다 더 많이 오르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승의 어떤 급등기 때는 더하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자 2019년에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잠시 살펴보실게요. 우리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4.2%입니다. 100%를 넘었고요. 경기도도 100%를 넘었어요. 서울은 95.9%. 그런데도 아직 전국적으로 불장이 상승장만 오면 불장이 펼쳐집니다. 묘하죠? 자, 자가 보유를 한번 볼까요? 자가 보유율은 전국이 61.2%고요. 수도권이 54.2%입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63%예요. 보유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60% 내외는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57%쯤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가 거주율, 즉 내 소유로 된 집에 직접 살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58.8%, 서울의 경우엔 42.9%로 보유율보다 훨씬 낮아요. 그만큼 내가 집은 사두었지만 전세를 주고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신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의 그 심리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바로 매수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평생 무주택자로 사는 분이 계시고요. 또 가소유자인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전 국민의 약 30에서 35% 정도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평생 또 집장만을 안 하실 분도 계시고요. 못 하실 분도 계세요. 안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고소득층들이 많으시고요. 어떤 본인의 신념 또는 명분 그에 따라서 집을,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분들의 경우에는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좀 공급해서 주거사다리로 어떤 발판을 마련하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이면서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정말 발돋움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수유자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바로 무주택자 중에서 그래도 실수요자로 변모하실 분들이에요. 그죠? 이분들은 집에 대한 매수 의사가 있으세요. 또는 집이 있다가 파셨어요.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 하락의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도 무주택자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는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내 전 재산을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 오면 어때요? 고점에 물 것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지금 샀다가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주저주저 하세요. 그렇게 상승장의 초반 회복기를 넘기시고요. 점차로 언론에서 펌프질이 시작됩니다. 누구는 1억 벌었네, 2억 벌었네, 자고 일어났더니 3억 벌었다네. 그런 기사가 도배를 하고요. 또 일부 유튜버들, 이번 장에서 유튜버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분들도 가진 말장난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벼락거지에 대한 그런 공포, 사회에 대한 분노심이 자리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상승장 후반에 연끌을 해서라도 매수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급등기의 마지막은 실수요자분들이 연끌하는 현상이 지난 장에서 펼쳐졌었고요. 이번 장에서도 똑같이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20, 30대 분들은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장만 봐왔으니까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죠. 안타깝죠. 결국은 그래서 하락장에서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나오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죠? 주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요.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사도 돼요. 하는 어떻게 보면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죠. 또 심지어는 지금 하락장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버티면 올라요. 맞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한, GDP가 성장하는 한, 인플레이션만큼 집값은 그 이상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의 그 고통 무시 못하게 큽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대출이자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물론 버티기 힘들고요. 10억짜리 집이 6억 되고 20억짜리 집이 12억, 13억으로 떨어질 때 그 고통 엄청난 겁니다.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하지만 무주택자분들은 또 하락장이면 어때요? 더 떨어질 것에 대한 공포가 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지금 샀다가 가격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주저합니다. 상승장에서도 주저, 하락장에서도 주저하세요. 맨날 주저. 그래서 또 매수를 포기하시죠. 자,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은 가장 안전한 매수를 선택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 초반, 즉 회복기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 왜? 가격이 안 떨어지고 상승을 시작할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승장 후반에는 거꾸로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셔서 그러한 기쁨,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을 갖고 상급지 전세 체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점은 있어요. 상급지에 전세 체험을 하게 되면 아내 되시는 분이 나중에 이사 나가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은 또 어때요? 전투력 생기죠. 이 집 사고 말 거야. 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만땅 올라갑니다. 게이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돼요.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뭐 전세값 갖고 또 막 집주인하고 또 다투게 되거나 또 다시 또 회복장 와서 옆집에 누가 또 돈 좀 벌었다는 소리 들면 아마 아내분이 여보 우리 집 사자 하는 말 나올 거예요. 그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의 그런 감, 때로는 무모함,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내 덕분에 집 사서 크게 올랐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 말씀 꼭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승에 대한 경험 토대로 다음 장에서 설명할 1주택자 포지션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무주택과 1주택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 포지션을 한 두 사이클만 반복해도 1, 20억 정도 자산은 누구나 모으실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도 제 방송 보시면 다 나왔고 또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1주택자 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1주택자 분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실거주형 1주택자, 투자성 1주택자예요. 실거주형 1주택자 분들은 주거의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분들이죠. 우리 흔히 60대 이상 분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거나 뭐 70, 80대 어르신들이 집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평생 그래서 그분들은 1주택에 만족을 하세요. 그렇게 사셨고 심지어 이사 갈 생각도 안 하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가족과 나 이 집에서 그냥 사면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내 돈으로 산 첫 집인데 그 첫 집에 대한 그 소중함 그거를 못 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주택자를 이 사회를 망치는 그냥 투기꾼 좀도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투자성 1주택자 이분들은 주거의 안정성도 물론 소중하지만 투자성도 그러니까 투자 수익도 적당히 보길 바래요. 그래서 저 같은 50대는 물론이고 40대나 또 최근에 대거 부동산 시장에 합류한 20, 30대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분들은 적당한 부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적극적 의지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또한 1주택을 이미 사보셨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소중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또 무마음으로 뿜뿜 무장돼 있어요. 왜 우리가 운전면허도 따고서 1년차가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겁 없이 운전한다고. 아파트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한 채 사고 나면은 정말 세상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매지기도 하고요. 때론 물론 그런 무모함이 부의 추월 차선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아파트 갈아타기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 또는 1주택 전세 비과세 그런 포지션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락장 후방 그래도 집을 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침체기에도 사실 수가 있어요. 그 언저리에서 또 공부도 어느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장 초반 더구나 더 좋죠. 그죠? 상승장 초반은 무주택자에게도 1주택자에게도 어떤 주택을 매수할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때 매수하시거나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장 후반은 역시나
가급적 매도하셔라. 단 똘똘한 한 채거나 또 대출이자가 없거나 대출이 20% 이내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좋아요. 또는 나는 내 소유된 주택 한 채는 있어야 돼. 내 가족하고 그래도 내 집에서 살아야지 하는 분들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만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락장에서 내가 그런 아픔을 감내하실, 또 부부싸움도 안 하시기로 부부간에 어떤 협약 같은 것도 좀 맺어두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관계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30억, 40억 정도는 한 사이클 내에서 또는 두 사이클 내에서는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제가 투자자의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자의 매수 타이밍 방송 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우리가 다주택자나 이런 수익형 투자자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자산은 읽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